안녕하세요. 이지앤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먼 에미터 증폭기의 교류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먼 에미터 증폭기의 해석에서 교류 해석이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차트가 커먼 에미터 증폭기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커먼 에미터 증폭기는 이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입력 측에 교류 신호를 입력하고 출력 측에 교류를 전달하는 이러한 증폭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신호원을 예를 들어서 마이크라고 하면 마이크와 같은 신호원은 교류 전압에 신호 전압이 되겠죠. 교류 전압에 저항이 추가된 내부 저항이 추가된 이러한 신호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출력이 마이크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와 같이 마이크가 되겠는데요. 마이크는 등가적으로 저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항을 연결한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커먼 에미터 증폭기에는 교류를 입력해서 교류를 출력하는 이 부분이 되겠고요. 교류를 입력하기 위해서 커패시터를 집어넣고 출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컬렉터 쪽에 커패시터를 집어넣고 증폭기 이득을 크게 하기 위해서 에미터 부분에 커패시터를 연결한 이러한 증폭기가 커먼 에미터 증폭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트랜지스터의 직류 해석을 해서 교류 해석의 등가 저항 RE, 등가 저항 R0를 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류 해석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커먼 에미터 증폭기에 교류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와 같은 커먼 에미터 증폭기 회로를 교류 등가 회로로 우리가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류 등가 회로로 바꿔주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교류 등가 회로로 바꿔주려면 직류 전원, 직류 전원은 여기에 VCC가 있습니다. 직류 전원은 어떻게 되죠? 직류 전원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준 전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VCC 전압을 0V 이와 같이 0V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이 0V가 되겠습니다. 한편 커패시터는 어떻게 되죠? 커패시터가 이와 같이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3개가 붙어 있는데 커패시터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커패시터는 바로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0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쇼트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붙여주면 되겠죠. 그와 같이 해주는 이유는 커패시터 임피던스는 JωC분의 1인데 오메가가 매우 크다. 교류에 대해서는 오메가 크다 생각해서 이것을 0옴이다 생각하고 회로를 풀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커패시터 임피던스가 0이 아니다 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주파수에 대한 해석이 되겠고 이것은 6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차트에서는 커패시터의 교류 임피던스가 매우 적다, 즉 쇼트다 생각하고 우리가 회로를 풀어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로에서 커패시터를 쇼트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커패시터를 쇼트하면 바로 이와 같이 붙어주는 파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베이스 쪽 이와 같이 전원부와 증폭기부가 붙어주게 되겠고요. 이와 같이 컬렉터와 부하저항 RL도 이와 같이 붙게 되겠습니다. 한편 커패스 CE는 어떻게 되죠? CE도 물론 쇼트가 되기 때문에 저항과 0옴이 되게 병렬이 되겠죠. 이와 같이 저항과 0옴이 병렬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0옴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쇼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차 교류 등가 회로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1차 교류 등가 회로 쉽게 그릴 수 있겠죠? 이번 차트에서는 좀 전에 구한 교류 등가 회로의 1차 등가 회로에 대해서 정확한 증폭기 등가 회로를 한번 그려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했을 때 컬렉터와 그라운드 사이에는 저항이 RL이 이와 같이 있고요. RC도 컬렉터와 그라운드 사이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RC를 밑으로 그려줘도 되겠습니다. 이 RC를 이와 같이 그려줘도 되겠습니다. 즉 컬렉터와 그라운드 사이에 저항을 이쪽 부분에 이와 같이 그려주는 것이 회로 해석에 매우 편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저항, 컬렉터와 그라운드 사이의 저항을 이와 같이 그려주게 되는 것이죠. 한편 R1 전압은 어떻게 되죠? 베이스와 그라운드 사이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R1 전압을 베이스와 그라운드 사이에 이와 같이 그려주고 이 부분을 떼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서는 R1 병렬 R2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항 R1과 R2가 병렬이 된 이와 같이 우리가 증폭기 회로를 그려줄 수가 있겠고요. 이 RC도 이와 같이 RL과 병렬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한편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되죠? DC 직류 회로의 해석에서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됐었죠? 바로 R2와 R0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주면 트랜지스터의 교류 등가 특성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트랜지스터 기호를 이와 같이 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에미터 쪽에 R2 저항을 넣어주고요. 이와 같이 되겠고요.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에 이와 같이 R0 저항을 이와 같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해서 증폭기, 전체 증폭기 회로를 교류 등가 회로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증폭기는 어떤 부분이 되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바로 마이크에 해당되는 신호 전화번이 되겠고요. 이쪽 저항은 바로 스피커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증폭기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증폭기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폭기를 해석할 때 처음 증폭기를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증폭기를 해석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얼 증폭기에 대해서 입력 등가 저항과 출력 등가 저항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궁금하시면 유튜브 3장의 증폭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증폭기를 해석하면 아이디얼 증폭기에 대해서 AV가 있겠고요. 입력 등가 저항, 출력 등가 저항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압이 VI면 Vout 전압은 어떻게 되죠? Vout 전압은 AV 곱하기 VI가 되겠습니다. 한편 VI 전압은 어떻게 되죠? 신호 전압원이 내부 저항 RSN을 갖는다 하면은 신호 전압에다가 이 전압은 아이디얼 증폭기에서는 입력 전류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VI 전압은 VSN에 대해서 전체 저항에 대해서 RI에 걸린 전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VI는 RI 플러스 RSN분의 RI 곱하기 VSN이 되겠죠. 바로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이 구해지겠습니다. 이 전압을 Vout이라고 하면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출력 전압은 전체 저항에 대해서 RL에 걸린 전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V0는 어떻게 되죠? R0 플러스 RL분의 RL Vout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증폭기의 이득이 되겠고요. VI가 이와 같이 입력에 의해서 약간 떨어지게 되겠고 출력 전압도 이와 같이 R0 특성에 따라서 이와 같이 떨어져서 이와 같이 곱해서 출력 전압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VS는 RSN 플러스 RI분의 RI 곱하기 R0 플러스 RL분의 RL 곱하기 A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증폭기를 해석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부하나 입력을 연결하지 않았을 때 이 입력 전압 VI에 대해서 Vout 전압을 구하면 되겠고요. 이때 이득 VI분의 Vout이 AV가 되겠고요. 따라서 AV를 구해야 되겠고요. 입력 등가 저항 RI와 출력 등가 저항 R0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증폭기, 여기에 증폭기가 이렇게 있죠. 이 증폭기에 대해서 등가 입력 저항 RI와 등가 출력 저항 R0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등가 입력 저항은 어떻게 되죠? 신호 저항을 빼고 이쪽 증폭기를 바라봤을 때 저항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폭기를 바라봤을 때 여기에 저항 R1 병렬 R2는 이미 있죠. 그렇다면 R1, R2 저항에다가 R1, R2의 오른쪽 저항을 만약에 안다면 이쪽 저항을 병렬로 붙여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Ri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R1 병렬 R2에다가 오른쪽 Ri 스타 이것이 병렬인 것이죠.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Ri는 R1 병렬 R2에다가 오른쪽에 저항이 있다 생각하면 Ri 스타라면 Ri 스타 3개가 병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Ri 스타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회로를 띄어서 이쪽 부분에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박스가 있다 생각했을 때 이 저항은 어떻게 되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V는 Ri인데 우리가 I가 1A다 하면은 볼테지 즉 V는 R이 되겠죠. 따라서 이 회로에서 I에다가 1A를 넣어주고 입력 전압을 구한다면 이 전압이 바로 저항값이 되겠습니다. V는 Ri인데 I가 1이니까 바로 V가 R이 되겠죠. 여기에 베이스에 1A가 흐르면 에미터 전류는 어떻게 되죠? 에미터 전류는 바로 1 플러스 베타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R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R의 전압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R에 흐르는 전류가 1 플러스 베타이기 때문에 저항 곱하기 전류 1 플러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전압은 교류에서는 0V가 되기 때문에 입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이 R이 저항에 걸린 전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R에 걸린 전압 R이 곱하기 1 플러스 베타 이것이 Ri 스타가 되겠습니다. Ri 스타는 바로 1 플러스 베타의 Ri가 되겠습니다. R1 병렬 R2의 Ri 스타 즉 1 플러스 베타 Ri가 병렬이 된 이것이 바로 Ri 입력 등가 저항 Ri가 되겠습니다. 한편 R0는 어떻게 되죠? R0는 컬렉터 전류는 바로 전류원이 되기 때문에 전류원은 저항이 무한대가 되죠. 따라서 R0와 RC의 병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출력 등가 저항은 R0와 RC의 병렬이 되겠습니다. 입력 등가 저항, 출력 등가 저항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증폭기 이득을 구해 보겠습니다. 증폭기 이득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증폭기에 입력 전압을 넣고 출력 전압을 구해서 입력분의 출력을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VI는 어떻게 되죠? VI는 바로 이쪽 전압과 R에 걸린 전압이 합이 되겠죠. 그런데 베이스와 에미터를 봤을 때 이 전압은 어떻게 되죠? 직류에 대해서는 0V라고 했죠. 그러니까 입력 전압은 바로 R에 걸린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R에 흐르는 전류를 IE라고 하면 VI는 어떻게 되죠? VI는 바로 RE 곱하기 IE가 되겠습니다. 즉 VI는 RE IE가 되겠죠. 그렇다면 컬렉터 전류는 어떻게 되죠? 컬렉터 전류는 바로 에미터 전류에 대해서 알파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즉 알파 IE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파는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알파 I의 전류는 어떻게 흐르죠? 바로 이와 같이 흐르겠습니다. 따라서 출력 전압에 대해서 마이너스에 대해서 플러스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전류가 알파 I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Vout은 어떻게 되죠? 이 Vout은 저항분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알파 I인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를 하고 알파 I 전류 곱하기 저항은 R0 병렬 R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Vout이 이렇게 구해주면 VI분의 Vout은 어떻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이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AV는 VI분의 Vout인데 이와 같이 나눠지면 마이너스 알파의 출력 등가 저항 R0 병렬 RC에 R2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AV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증폭기 이득을 구하면 전체를 넣어주면 전체 이득은 이와 같이 되겠죠. 책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번 시간에는 커먼 에미터 증폭기의 교류 해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커먼 에미터 증폭기의 교류 해석에서 입력 임피던스 RI, 출력 임피던스 R0, 그리고 증폭기 이득 AV를 구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전체 전압 이득을 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